메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노트 홍현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노트, 즉 종이 노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30 바인더 아시죠? 문구점에 가면 흔히 파는 그 30 바인더, 30과 땡큐노트의 60이 호환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30 바인더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썼던 60 다이어리 양식은 서로 구멍이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장 제가 예전에 제작했었던 바인더인데 되게 고급스럽죠. 자, 이게 30,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30 바인더입니다. 제가 이 알맹이만 가져왔거든요. 자, 30 바인더예요. 30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상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낍니다. 30 타공을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자, 이게 땡큐노트 60입니다. 60이 구멍에 호환이 됩니다. 되죠. 또 반대로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갈 때만 해도 새 학기를 맞이해서 뭐 교과서도 예쁘게 비닐로 싸고 막 공책도 샀어요. 공책 기억하십니까? 공책? 자, 공책은 특징이 있죠. 뭐였죠? 되게 얇죠. 한 60장, 50장, 뭐 30장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본드로 묶여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료의 추가와 삭제가 안 되죠. 편집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노트는 한 학기가 되기도 전에 빨리 써서 금방 소진이 돼요. 근데 어떤 노트는 한 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트도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를 준비할 때 국어, 산수, 뭐 사회, 뭐 도덕 뭐 이렇게 권별로 다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트들 중에서 한두 장도 채 쓰지 못하고 버린 노트도 태반이었고 반대로 한 권으로 부족한 노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서구 쪽,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쪽 학생들을 보면 영화에서나 그런 게 흔히 볼 수 있는데 바인더 노트를 써요. 바인더 노트. 이런 바인더 노트를 쓰면서 본인들 노트 필기를 넣었다 뺐다 편집을 합니다. 이만해요, 이만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막 기자회견에 나올 때 보면은 이만한 바인더를 갖고 와서 강대상에다 탁 내려놓고 막 기자회견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지 몰라서 그런 무식한 바인더를 쓰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인더 노트의 장점은 첫째가 자료의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목별로 노트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노트 속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노트들을 보면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코스트코에 샀던 옥스포드 노트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일반 스프링 처리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편하게 쓴 다음에 이렇게 뜯어서 바인더에 넣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즉 바인더 노트의 부피가 워낙 크니 작은 조금 이렇게 편안한 스프링 노트를 쓰시되 여기에 절지선과 타공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바인더에 꼽을 수 있게 해준 거죠. 또 다른 형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공책, 이런 공책인데 이거 옥스포드 건데 이게 30이 뚫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절지선이 있습니다. 절취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나의 노트만 사면 되는 것을 여러 개의 노트를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노트에 대한 편집 개념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뭐 자료를 좀 추가하려면 풀로 붙이고 오려서 붙이거나 막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일본, 서구까지 안 가더라도 일본도 굉장히 바인딩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죠. 우리랑은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정말 아름다운 예쁜 문구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면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도 다 이렇게 바인딩 노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답을 외워서 그거에 대한 답만 내면 점수를 받아서 좋은 여건의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었다. 근데 해외는 다르다는 거죠. 뭐 일본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서구 쪽은 그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노트 편집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강하게 주장할 줄 안다. 그것을 되게 높게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창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디톨로지의 저자 김주홍 교수님이
예전에 독일 유학 갔을 때 에피소드가 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면담을 갔다고 하죠. 교수님한테. 자기 학생이었을 때 면담을 갔는데 면담 준비를 잔뜩 해서 갔는데 A, B, C 철학가에 대한 뭐 대답은 되게 잘했다. 근데 교수가 되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이론이 뭐냐 거기다 대고 김종 교수가 굉장히 당황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즉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카드로 공부를 하고 A 철학가의 사상들, B 철학가의 사상들, C 철학가의 사상들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철학가들의 사상을 다 연결점을 지어서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재창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즉 본드로 묶여져 있는 제본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찢어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작은 부분이 바로 노트 시스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면서도 어떻게 노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메모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건 배운 적이 없다는 거. 그런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땡큐노트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저는 그런 바인딩 노트를 되게 원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땡큐노트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자유입니다. 종이의 규격, 종이의 구멍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진짜 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이론을 만들어내시라. 이게 바로 땡큐노트의 사명이고요.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것, 창의성을 위해서 땡큐노트가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